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은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은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꽃밭을 걷고 있나 봅니다. 그래.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꽃밭을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입니다. 더 시즌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은 다우 선언만 양봉을 보여주고 나스닥 종합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10시 반에 PC 물가지수가 YOY가 예보보다 낮은 무려 처음으로 2점대에 진입을 한 호재를 보였음에도 나스닥 종합은 장중에 살짝 양봉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내리꽂으면서 마이너스 3.6%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라서 이제는 더 이상 고점에 사줄 사람들이 없는지 단 한 번도 반등을 못하고 내리꽂았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시종 일관 힘이 없었고요. 그러나 공포지수는 77. 오늘은 공포지수 타임라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6월 2일에 처음으로 익스트림 그리드 75를 찍고 8월 2일까지 익스트림 그리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무려 60일 동안 굉장히 피로하게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조정을 맞았죠. 현재 어떻습니까? 12월 15일에 처음으로 80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섰고 1월 27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다 온 것 같죠. 하지만 아직 작년과 똑같이 60일이 된다고 하면 2월 15일 이 강세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 2월 초중순부터 어쩌면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이미 다 끝냈고요. 공포지수가 77, 여전히 극도의 탐구권이 우리의 TQ 속설은 조정을 받았지만 S&P 500, 다우지수는 여전히 최고점이기에 공포지수 77을 유지하는 것이죠. 공포지수 자체가 S&P 500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번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서 TQ 속설 비중을 일부 매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소의 실적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기다려볼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나스닥 QQQ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무려 이렇게 내렸음에도 주간으로 보면은 0.62% 상승, 가파른 상승 추세선을 터치하고 내렸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터치나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십자 도지. 통상적으로 이 십자 도지는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중립의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도 십자 도지를 하고서 쫙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자 도지를 한 캔들은 그 이후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도 십자 도지를 보여주고 쭉 올랐죠. 다시 십자 도지를 보여주고 쭉 내리고요. 어디로 튈지 전혀 알 수 없는 캔들이죠. 어렵습니다. 십자 도지. 그리고 희망회로 한번 돌리고 하시죠. 2020년 코로나 이후 대상승장은 주봉 87개 609일 동안 141% 현재 주봉 55개 384일 동안 62% 상승. 주봉 30개 기간으로 보면은 221, 퍼센트로 보면은 80%더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조정을 보일 수가 있겠죠. 지금이 코로나 이후보다 못한 게 뭡니까, 여러분? 미국이 AI 붐이고 테슬라는 죽쓰고 있지만 세상은 계속 발전했고 물가는 올랐고 임금 상승도 하였고 지금이 코로나 이후부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나스닥을 믿습니다. 나우 어차피 이렇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나스닥은 나우 어차피 상승합니다. T운전사의 주간 동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26일에 일간 순매수 쏙3 1이고요. 그래서 쏙3 내놔봅니다. 그리고 테슬라 시리즈 여전히 상위권에 있고요. 주간 순매수 테슬라가 또 1위네요. 테슬라, TSLT, TSLL 다 같은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1, 2, 3인 건 진짜 처음 봅니다. 그만큼 개미들은 테슬라가 저점 구간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렇게 물을 타거나 신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이 많이 꼬이는 종목에 V자 반등은 없으니까 일단 테슬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간 매도는 역시 당연히 3배의 민족이니까 속스, TQQQ, 속스, 테슬라, SQQ 다 들어가 있죠. 우리 키움 전사님들은 3배만 하나 봐요. 물론 저도 3배 레버리지 유튜버지만 저는 3배만 하진 않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도 해요, 사실. QQQ도 하고요. 개별 종목도 하고요. 배당주도 일부 하고요. 3배 레버리지로 굉장한 수익을 거둘 수는 있지만 이 3배 레버리지만 하는 것은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모든 계좌에 모든 포트를 3배로 짜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닝 기업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은 일단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이고요. 소파이 실적이 발표합니다. 소파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소파이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는 계좌춘대예요. 어쨌든 주요 실적으로는 소파이가 발표되고요. 화요일에는 FOMC 회의가 시작되죠. 그리고 격동의 화요일 마이크로소프트, AMD, 구글, 화이자, 스타벅스, GM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의 미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12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퀄컴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마 수요일에 쏙슬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은 게 수요일까지 퀄컴이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쏙슬은 상당한 조정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4시죠. 새벽 4시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잠을 자서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FOMC 금리 결정 및 기자회견은 끝나 있겠죠. 금리 예보는 이전과 같은 5.50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요. 저도 동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아마존, 메타, 빅테크, 빅6의 3대장이 실적을 발표하네요. 이날도 뭐 금리야 당연히 동결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또 씨부리냐에 따라서 주가는 요동치게 될 것이고 애플, 아마존, 메타의 실적 발표로 요동치게 될 것이고 화요일과 목요일 정말 미쳐버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늘 썸네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크게 뭐 전세를 뒤집을 만한 재료는 아니고요. AFP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SYH님, 저의 오랜 구독자였던 SYH님이 시저스 UDT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리며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신규 가입해 주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 영상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초적인 내용도 있고 꼭 알아야 될 스킬도 있고요. 95%의 성공률, 볼린저 밴드 단타 기법, 그리고 새로 한 게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조건이 맞을 시 성공 확률 100%의 국장 명절 떡값 매매법입니다. 저는 매년 명절, 야간에 명절 단타로 떡값을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매매법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이 조건이 나와야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도 멤버십 회원들과 UDT 회원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랭크옵션 0.73, 0.72에서 0.73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0.80 위로 올라갈 것만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서 좀 더 내려서 0.6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하면 D도 돌아보지 않고 롱의 비중 한 10%에서 20% 정도를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5일선을 다시 살짝 위로 고개를 틀으면서 깨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빨간색 저항선을 깨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 깬 건 아니기 때문에 깨려고 가는 흐름이지 아직 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이평선도 상방으로 고개를 틀고 우상향의 길로 가려고 하지만 아직 우상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투를 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신호를 확인하고 일부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설픈 페이크에 당해서 자신의 소중한 장투 물량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싸리 여기서 조금 더 내리더라도 확인하고 확실히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캔들에서 확인을 하고 매도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을 더 내릴 시 지지받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할 거니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면은 장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WTI 국제유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기서 저점을 처음으로 높이고 어쩌면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어떻죠? 볼린저 밴드를 찢고 우상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죠? 볼린저 밴드를 찢고 우상향으로 가게 되면 너무나 강한 상태다. 만약 일목균형표 그물대까지 뚫어버린다? 그때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우리 UDT와 함께 금요일에 희마리가 없던 국장의 호들갑스럽게 움직이는 그 종목 있잖아요. 구체적인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가 관련주에 야간에 발을 담궈놨습니다. 왠지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미장 장투, 지수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당은 좀 벌어야 되니까요. 국장의 단타로요. 자,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스닥, QQQ, 일봉 보겠습니다. 5일선을 가까스로 지지해주는 모습.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홀딩입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조정도 뭐 그렇게 없었어요. 뭐 딱히 없는 거죠. 뭐 이 정도면. 5일선을 지지해주는 흐름. 뭐 어쩔 수 없죠. 상당한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하면 여기서 굳이 내릴 걸 예상하고 매도를 할 필요는 없죠. 일단 홀딩입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30%.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리면서 내리다가 개파락했다가 또 찍고 있네요. RSI는 18이요. 테슬라 18.20이요. RSI가요. 욕한 거 아니고요. 이제 와서 손절할 때는 아니고 제가 불주를 소개할 때 항상 불주 황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계속 차트를 보고 있으면 불주는 상당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누를까봐 매도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할 구간에서 매도 버튼을 누를까봐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주를 계속 홀딩하고 있죠. 지금도.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 매도를 하지 말아야 할 구간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 게슬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QQQ 뭐 똑같죠. QQQ와 똑같죠. 일단은 한번 다음 주 실적 발표까지 한번 저는 확인하고 갈까 합니다. 좀 아쉽잖아요. 좀 아쉽기 때문입니다. 쏙슬 큰 폭으로 내리면서 5일선 깨버렸죠. 명확하게 좋지 않은 신호죠. 다음 지지선은 이제 21선. 21선도 뭐 별로 남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내리면 그냥 바로 21선을 탔습니다. 반전의 C는 역시나 실적 발표죠.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준다면 쏙슬도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즈, 황제 곧 이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씩 들고는 있지만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명확하게
스토키에서 K 값이 D 값을 아래로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속수와 SQQQ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는 약간의 파동이 있을지언정 내려오고 있는 중앙 이평선을 터치하러 올라간다. 여기서 MACD 빨간색 양봉, 여기처럼요. 양봉이 뜨게 된다면 살짝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숏은 장투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는다. 키움전사의 일간 ETF 순매수 속슬 1위, 이게 없어져야지 속슬이 오를 수가 있다. 이제는 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코인의 공포지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현재 28일 오늘이에요. 54로 다시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일목균형표를 계속 지지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발을 한번 담거라.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려드린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조금 더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저항 21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21선까지 뚫어버린다. 그러면 일목균형표 상단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차트를 똥구멍으로 봤는지 눈으로 봤는지 지켜보시자고요. 분명히 저는 여기서 살아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적절한 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먹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죠. 오늘은 명언이 아니라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므로 심심한 위로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아저씨의 명대사고요.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화이팅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의 주식 인생에 옆에서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갑시다. 그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